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녀를 위하는 마음도 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걱정도 지나치면 불안이 되고, 절약도 지나치면 인색함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관심이 부족하면 무심함이 되고, 노력이 부족하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배려가 부족하면 관계가 메말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배울 고사성어는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흔히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풀이하지만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이 완전히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둘 다 알맞은 선, 곧 중용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다는 뜻입니다. 과유불급은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나칠과 정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같을 유, 오히려 유, 여기서는 같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안일풀, 미칠 극,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침과 부족함이 같은 상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침은 지나침대로 문제이고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문제입니다. 둘이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둘 다 알맞은 균형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이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고전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장과 자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장과 자아 중 누가 더 낫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자장은 적극적이고 의욕이 넘쳤지만 그만큼 지나친 면이 있었습니다. 자아는 신중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래도 지나친 쪽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자가 중요하게 본 것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알맞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였습니다. 즉, 지나침도 중용에서 벗어난 것이고 부족함도 중용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지나친 것도 부족한 것만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족한 것은 나쁘고 많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으면 좋고 공부도 많이 하면 좋고 노력도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몸이 상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공부의 효과도 줄어듭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는데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관절과 근육을 다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아이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지나쳐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모든 위험을 막아주려고만 하면 아이의 선택과 성장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조언도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하면 상대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도움도 지나치면 상대가 스스로 설 힘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과유불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도 정도를 넘으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부족함도 문제지만 지나침도 문제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알맞은가이다. 과유불급은 오늘날에도 아주 많이 적용됩니다. 첫째, 공부와 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꾸준함은 필요하지만 무리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공부도 일도 부족하면 성과가 나기 어렵지만 지나치면 몸과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둘째, 인간관계입니다. 관심은 따뜻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배려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 앞서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와 알맞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돈과 투자입니다. 아끼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삶이 메말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 욕심이 앞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에서는 두려움이 지나쳐도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욕심이 지나쳐도 위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면 오히려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음식도 운동도 휴식도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도 알맞아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족함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지나침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은 겉으로 보면 서로 반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둘 다 알맞은 선, 곧 중용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은 지나침과 부족함이 똑같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묻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알맞은가? 내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적당한가? 내 열심이 나를 살리는 열심인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 무리함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말이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오늘의 고사성어는 과유불급이었습니다. 지나침과 부족함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둘 다 알맞은 선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맞는 정도, 상대에게 맞는 거리, 상황에 맞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더 많이 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멈출 줄 알고, 때로는 덜어낼 줄 알고, 때로는 알맞은 선을 지킬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혹시 너무 지나치게 애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반대로 꼭 필요한 만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전을 통해 오늘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 규림서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